자동차용 전자장비와 부품, 흔히 전장이라고 하죠. LG그룹은 구광모 회장이 취임한 뒤부터 이런 전장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이런 미래의 차가 많이 확대가 되면서 전장 사업이 반도체 산업 못지않은 그런 고부가 산업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규모는 반도체가 그동안 산업의 쌀로 불렸던 것과 비교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숫자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IC인사이츠는 올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가 3,458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전장은 어떨까요?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올해 전장 시장이 무려 3,033억 달러까지 이른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사기관 맥킨지앤컴퍼니는 2030년에는 전장 시장이 4,690억 달러에 이른다는 그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LG그룹은 각 계열사별로 이런 막대한 전장 사업을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을까요? 현재 LG전자가 차량용 램프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제 차량용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또 인터넷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LG이노텍을 보면은 차량용 모터와 센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 LG화학은 전기차용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고요. 통신사인 LG우플러스도 최근 자율주행차 기술을 개발하면서 이런 전장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장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으니까 이런 사업들도 언뜻 보면 수익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LG화학을 제외하면 대부분 적자를 보고 있죠. 전장 부품은 일단 진입 장벽이 아주 높은 사업입니다. 품질하고 안전이 아주 중요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또 최초에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 많은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기도 해서 이렇게 단기간에 수익성을 높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LG전자만 해도 일단 2018년에 그룹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을 추진하면서 전장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당시 오스트리아 전장업체 GKW를 무려 1조 4천억 원이나 들여서 인수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LG전자는 2019년에 처음으로 전장 사업 매출이 5조 원을 넘는 그런 큰 성과를 냈습니다. 비록 적자는 벗어나지 못했지만요. 그런데도 권봉석 LG전자 대표이사 사장은 이런 전장 사업의 수익성을 개선하는데 아주 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식 석상에 올라서 2021년에 전장 사업 실적을 턴어라운드 하겠다, 즉 흑자를 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권 사장의 이런 목표가 실제로 이뤄지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폴크스바겐 그룹 같은 LG전자의 전장 사업 고객사들이 자동차를 많이 팔아야 이렇게 수익성이 늘어나는데 코로나가 많이 퍼지면서 자동차 수요도 줄고 또 생산도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LG전자로서는 이제 LG그룹의 미래 사업인 전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실적 부진에 빠져 있는 셈인데요. 권 사장이 이런 전장 사업에서 어떻게 실적 턴어라운드를 달성하느냐에 따라서 LG전자의 주가도 큰 폭으로 달라질 것 같습니다. LG전자가 이렇게 새로운 사업으로 전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 생활가전이야말로 LG전자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전은 LG라는 그런 광고 문구가 있을 정도인데요. 사실 매출만 봐도 생활가전 사업은 LG전자에서 가장 큰 축에 속합니다. 일단 실적을 보면은 LG전자에서 생활가전을 담당하는 H&A 사업본부는 지난해에 매출 21조 5천억 원을 내면서 무려 LG전자 전체 매출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가전이야말로 LG전자의 가장 든든한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생활가전은 코로나19를 계기로 LG전자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생활가전에서도 이런 프리미엄 제품군에서 경쟁력이 뛰어난데요. 프리미엄 제품군은 이렇게 코로나19가 가라앉은 다음에 가장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분야입니다. 증권업계에서도 최근에 코로나19가 퍼지고 있지만 프리미엄 제품에 관해서는 좀 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프리미엄 가전 판매가 빠르게 늘고 있다. 해외에서도 프리미엄 수요가 긍정적이다. 연말로 갈수록 프리미엄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위생에 관한 그런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LG전자가 자랑하는 트루스팀 기술이 탑재된 가전제품들이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권봉석 사장은 최근에 트루스팀 기능을 탑재한 프리미엄 제품들을 앞세워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제품을 보면은 식기세척기, 세탁기 이런 이전의 가전제품들에 이어서 의류관리기 스타일러라든지 세탁기와 건조기를 합친 일체형 워시타워 그런 제품들이 이제 글로벌 생활가전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이렇게 가전을 잘하고 있지만 유독 모바일 사업에서는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2020년 2분기에 적자를 내면서 21분기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했죠. 이렇게 실적 부진이 이어지는 것은 LG전자가 스마트폰 초창기에 애플이나 삼성전자 같은 그런 기업들의 주도권을 빼앗긴 그런 영향이 아직까지 남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LG전자의 스마트폰 출하량은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해서 많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 가운데 1%에서 2%그 정도가 LG전자의 제품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권 사장은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올해부터 새로운 스마트폰 전략을 세웠는데요. 이전에 인기를 모았던 초콜릿폰처럼 스마트폰 하나하나마다 각자의 이름을 붙이는 식으로 준 프리미엄 스마트폰 벨벳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벨벳의 반응은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디자인은 뛰어나지만 비슷한 성능을 지닌 다른 기기들보다 가격이 다소 비싼 그런 점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해외 시장에서는 국내보다 조금 더 가격을 낮추면서 이렇게 좀 더 공략의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흥행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12,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20 이런 쟁쟁한 제품들이 하반기에 일제히 출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권 사장은 어떻게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최근에 인기가 높아진 폴더블 스마트폰 아니면 전혀 새로운 롤러블 스마트폰 이런 제품들이 앞으로 LG전자에서 나올 그런 차세대 제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LG전자의 OLED TV는 조금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조금 비싼 OLED TV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위축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OLED TV를 만드는 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에 15개였는데 올해는 19개로 확대가 됐죠. 쉽게 말해 수요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경쟁사는 갈수록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권 사장은 OLED TV 제조사 사이의 그런 경쟁을 이겨내기 위한 새로운 무기로 롤러블 TV를 올해 안에 출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권 사장의 롤러블 TV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요 감소 그리고 점차 심해지는 경쟁 이 이중고를 타파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권봉석 사장은 LG전자 최고 경제에 오른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엄청난 주가 변동을 겪었습니다. 권 사장은 2019년 11월 28일 LG전자의 최고 경영자가 됐는데요. 당시 LG전자 주가는 71,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들어서 주가가 6만원대 중후반으로 떨어지긴 했는데요. 이 정도야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의 변동이었습니다. 그런데 2월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사태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세계적으로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소비자 거래가 위축됐는데요. 당연히 이 B2C 사업, 소비자 간 거래 사업에 중점을 두는 LG전자의 주가도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3월 23일 LG전자 주가는 무려 41,850원. 권 사장이 LG전자 최고 경영자가 된 지 4개월 만에 LG전자 주가가 반토막이 난 겁니다. 하지만 이런 하락세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권 사장이 3월 26일 LG전자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이 되면서 취임 첫 분기에서 실적 개선에 성공을 하면서 투자자들의 믿음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1분기 LG전자는 매출 14조 7,287억 원, 영업이익 1조 90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19년 1분기보다 매출은 1.2%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21.1%나 늘어난 겁니다. 권 사장은 2020년 2분기에도 나쁘지 않은 실적을 거뒀습니다. 영업이익 4,952억 원을 냈는데요. 2019년 2분기랑 비교를 하면 24.1% 감소했지만 시장 전망치랑 비교를 하면 더 나은 성적을 거둔 겁니다. 그 결과 8월 6일 LG전자 주가는 장중 78,900원에 이르러서 52주 최고가를 달성했습니다. 권 사장 체제에서 LG전자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권 사장은 LG전자에서 전략가로 통합니다. 상품기획, 연구개발, 영업, 생산 이런 여러 가지 직무를 경험해서 기술과 마케팅을 겸비하고 또 현장 감각까지 갖춘 것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죠. 권 사장은 2019년 11월까지만 해도 LG전자 MC사업본부와 HE사업본부를 동시에 맡고 있었는데요. 이런 점을 보면 LG전자 내부적으로도 권 사장의 역량을 높이 평가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권 사장이 조성진 전 대표이사 부회장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최고 경영자에 오른 이후에는 이런 모습들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LG전자는 조성진 전 부회장이 퇴임한 뒤에 각자 대표 체제로 바뀌었는데요. 현재 권 사장과 배두용 최고 재무 책임자가 LG전자의 각자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권 사장은 이제 사업에서 전략가적 면모를 발휘하는 데 더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CEO로서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배도영 부사장은 재무 관련 내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성진 전 부회장의 그런 존재감이 컸던 만큼 후임자들은 각자 전문으로 하는 분야를 나뉘어서 담당을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이런 쌍두마차 체제가 당분간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